제 주식회사 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017년 11월 15일 발표되는 경제지표는요. 먼저 7시에 유럽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쭉 보시면은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미국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도 제조업 관련 지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간대에 발표되는 게 미국의 소매 매출인데요. 소매 매출. 미국의 가계 현 상황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죠. 소매 매출은 곧 구매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구매력은 결국에 물가와 그리고 더 거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또 실업률과 또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매 매출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동시간대 발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핵심 소매 판매도 역시나 발표가 되고요. 또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동시간대인 10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큰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내려보시면은요, 자, EIA 주간 원유 정제유 재고와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죠. 자, 원유 재고 지표에 대한 중요성은 크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자,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산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판단 속에서 유가가 하락했는데요. 자, 오펙의 회의가 11월 30일 날 진행되기 전에 이 발표되는 미국의 원유 재고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먼저 오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어저께 한 차례 급락을 이어갔는데요. 고점 대비 약 한 200T가량 하락하면서 어마어마한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유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 뒤에는 미국의 셰일가스 오일 생산량에 대한 증산 기대에 의해서 급락했는데요. 자, 특히나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셰일가스 생산량이 2025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오펙이 어떤 감산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던 간에 미국의 생산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30일 전까지 오펙의 회의 전까지 발표되는 원유 재고 지표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생산량이 유가의 가격을 결정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오펙 회원 국가들은 꾸준히 생산량 감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하락폭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여요. 오펙이 꾸준히 생산량 감산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생산량 동향에 따라서 치킨 게임, 한마디로 너가 죽냐 내가 죽냐 다시 한번 싸워보자 하는 그 치킨 게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생산량 동향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오늘 원유 재고 지표가 오늘 유가 움직임의 흐름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유가 가격이 $50, $60 선에서 머무를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의 상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 방향성은 사실상 지금 조금 알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55.50달러를 뚫고 기준선을 뚫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평상시대로라면은 52.2950까지 추가적인 매도 대응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 오늘 발표될 원유 재고 지표에 의해서 시장 흐름이 상당히 휘청이거리면서 또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차례 내려온다 하더라도 54.50달러에서의 54달러에서의 죄송합니다. 55달러 선에서의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유가라는 그 종목 자체를 지켜봤을 때, 그리고 또 오펙의 감산 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켜봤을 때, 유가가 다시 V자 라인을 그리면서 큰 폭의 반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유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매도 대응은요, 매도 대응을 하든 매수 대응을 하든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바라보도록 하죠.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상승 반전했는데요. 자, 달러가 하락하면서 금의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는 어저께 어마어마하게 하락하면서 94.40포인트에서부터 약 한 1포인트 가량 하락한 0.8포인트 가량 하락한 93.8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금이 상승했는데요. 달러가 하락했던 이유는 자, 2018년도에 기준금리 정책이 완화될 것, 한마디로 점진적, 좀 더디게 인상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달러가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단기 국채 가격도 어저께 한 차례 폭등했었죠. 단기 국채 가격은 뭘 의미한다? 단기 국채 가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요.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신호가 보이면 반대로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은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디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 심리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합니다. 언제? 이 바로 상단 추세선 저항 돌파되면은, 그러니까 1285 라인선 돌파될 경우에는 무난하게 추가적인 상승은 1310 라인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5 라인선 뚫리는지 돌파됐을 때 확실하게 돌파됐을 때 매수 대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보도록 하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도 추세선을 이탈하고 한 차례 상승 중에 있는데요. 자, 어저께 급등을 하면서 저점 대비 250티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한동안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폭발적인 움직임을 어저께 보여줬었죠. 자, 이렇게 유로가 상승한 이유 뒤에는 역시나 달러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유로존 경제지표의 호조 역시 유로가 상승하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 독일의 GDP 경제지표, 그리고 이탈리아의 GDP 경제지표, 스위스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역시나 또 독일의 현재 상황 판단,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유로존은 어저께 경제심리 판단, 그리고 산업생산, 전반적으로 유로의 지표들이 상당히 좋은 동향을 보이며 유로가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달러의 하락도 이어졌었고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도 추세선 이탈한 건 확실합니다.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대응이 상당히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수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욱 자세한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3분 달러 동향 파악하시면 될 것 같지만, 자, 달러는요, 어디까지나 다시 반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는 2018년도에 인상 좀 완화되는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기준금리는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한 차례 서프라이즈 수치로 인한 유로의 상승이 길게 유지되기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올라왔을 때 고점 매도 전략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유로 역시도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보도록 하죠. S&P는 어저께 한 차례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세에 제동을 걸며 S&P를 한 차례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을 대표하는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주가 하락 역시 S&P를 하락시키는데 주된 원인이 됐었죠.
자, 보시면은요, 어저께 제너럴 일렉트로닉은 한 차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약 한 15%가, 10% 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S&P가 한 차례 끌어내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는 미국 내에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엑손 모빌이 그 뒤를 잇고 있죠. 자, 미국의 전기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S&P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세제 개편에 대한 우려 심리도 미증시 하락의 뭐 주요 요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 추세선 이탈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2,500 라인까지도 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한 차례 2570 라인 선을 완벽하게 뚫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70 라인 완벽하게 뚫는다고 한다면은 그때 바로 매도 추세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잠시 더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2570 라인 뚫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S&P 역시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전반적으로 다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쨌든 간에 신호를 하나하나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신호 하나하나 다 잡아 드릴 거고요. 오늘 혹은 내일 안으로 또 추가 추세 신호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 포커스도 계속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